자,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우리 그 TV 있잖아요. TV. 그거를 이제 뭐,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어떤 그 화면? 아니, 뭐라고 해야 되죠? 디스플레이. 뭐, TV, 모니터, 그죠? 그런 것들 다 디스플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요 TV는 CRT였어요. CRT. 이거 혹시 본 적 있어요? CRT? 그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그 지금은 거의 LCD를 많이 쓰잖아요. 얇은 그죠? 우리 모니터 보면 그죠? 근데 우리 저 아마 어릴 때만 해도 TV가 한 뭐 29인치, 32인치였는데 뒤에 TV 뒤통수가 엄청 컸어요. 그리고 엄청 무거웠어요. 그게 이제 초창기 CRT TV였고, 그다음에 여기에 발전, 진화돼서 이런 PDP라는 TV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뭐 LCD TV, 그죠? 뭐 요즘에는 OLED TV라고 있죠? OLED라고 해서, 그죠? 뭔가 좀 더 얇고 가볍게 어, 어, 이런 TV들이 요즘에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LCD TV와 요 OLED 이 TV의 가장 큰 차이점은 LCD는 자, 이 LCD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어, 빛을 내는 이런 물질들이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백라이트 그런 백라이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빛을 어, 내서 요 LCD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보는 건데 이 LED는 자 뒤에 있는 백라이트가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 LED라는 요 LED 이용되는 어떤 물질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거야. 그죠? 그러면 조금 더 공정이 좀 단순할 거고 좀 더 가볍겠죠? 그런 장점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요새는 뭐 퀀텀 닷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런 거 그리고 뭐 나노셀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퀀텀 닷 디스플레이는 요즘에 TV 하면 좀 나오지 않나요? 굉장히 선명한데, 그죠?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 LCD TV와 자, OLED 아까 OLED TV라고 했죠? 요게 자, LCD는 Liquid Crystal Display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액정이라고 하죠. 액정이 뭐예요? 액정. 액체인데 어떤 정기적인 신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 이게 지금 신기한 물질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서 좀 구조를 좀 얘기를 하면 자, 이렇게 LCD는 이런 액정이라는 이런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빛을 내서 이렇게 화면을 보는 거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백라이트가 있다. 백라이트. 여기서 빛을 밝혀줘서 액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빨간색이나 초록색, 파란색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근데 하지만 이 OLED는 LCD에 비해 조금 더 단순하죠? 그, 맞잖아요. 공장에서 뭔가 이렇게 부속품 많이 들어가고 뭔가 많이 만들어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만드는 게 좀 비용이 조금 더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노동력이 약간. 근데 이제 이 OLED에 들어가는 이 빛을 내는 이 물질도 그렇게 많이 싸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또 여기 선명한 색을 발할 수가 있어서 이 OLED는 좀 LCD에 비해 조금 더 선명하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LCD. 자, LCD. 자, 평광판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빛을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어떤 그 빛이라는 게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있거든요. 그 방향을 한쪽으로 평광을 해주는 이런 평광판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LCD에 전원이 켜졌을 때, 그리고 전원이 꺼졌을 때의 액정 분자들의 정력 상태를 보면 이 액정에서 전원이 꺼져 있으면 이 액정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막 이렇게 정렬되지 않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원이 딱 켜지면 이 액정이 이렇게 어떤 정렬을 보여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한쪽 편광을 가지는 이런 광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2019년도에 우리 이제 디스플레이에 또 다른 걸로 롤러블 TV 봐봐요. 여기 이게 말려 있는 거죠. 둘둘둘둘 말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 말 수가 있냐? 그 LCD는 뭔가 요런 요런 이렇게 말 수 없고 요게 OLED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이 빛을 내는 그 물질이 이제 유기물이라서 이렇게 말아도 되고 이렇게 굉장히 얇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롤러블 TV 즉 이렇게 말 수 있는 TV다. 그래서 뭐 CES에서 2019년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새도 요새 팔죠? 그렇죠? 이거는 그때 당시에 2019년에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었고 지금은 아마 구매하는데 굉장히 비싸긴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CES라고 Customer Electronic Show 세계 가전 전시회 2020년도에 나온 거 보면 자, 이것도 OLED인데 자, 봐봐요. 요거를 이렇게 돌돌돌 마를 수도 있고 이렇게 휘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롤러블 OLED 있다. 그래서 뭐 여기 또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자, 아까 말했죠. 퀀텀 닷이야. 퀀텀 닷. 퀀텀 닷이라고 해서 퀀텀 닷이에요. 그러면 이게 QLED라고 하거든요. 이 퀀텀 닷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보면 이게 똑같은 물질인데 이렇게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빛을 내는 이게 빛을 내는 색이 달라져요. 색이 다르다는 것이 빛의 파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죠? 뭐 여기 보면 자 여기 그 퀀텀 닷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2나노미터일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이 되고 3나노미터 될 경우에 이렇게 초록색 4나노미터에 될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약간 노란색 계열 그죠? 5나노미터는 이렇게 이렇게 갈색 7나노미터는 이렇게 빨간색 계열 이렇게 돼서 퀀텀 닷 우리 예전에 퀀텀 닷에 대해서 조금 배운 적도 있죠. 그래서 뭐 입자 크기에 따라서 이게 나노 사이즈로 바뀌면 이 입자가 어떤 매크로 큰 사이즈에서는 이런 특징이 안 나오는데 어떤 나노 사이즈로 이게 바뀌게 되면 이게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빛을 이렇게 내는 게 다르다라고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퀀텀 닷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퀀텀 닷 LED 즉 QLED도 지금 많이 이것도 아마 TV에 많이 나오고 아마 팔죠. 이게 아마 이 책이 조금 한 10년 조금 오래돼서 그때 당시는 굉장한 이런 아직 개발 중이었는데 요새는 아마 TV에서도 아마 파는 걸로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비싸겠죠? 자, 그래서 앞서 말한 이 OLED는 유기물, 즉 발광 소자가 유기물이에요. 빛을 내는 소자. 여기 유기 발광층이 여기에 이제 유기물이야. 어떤 고분자 이런 건데, 아니 고분자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짧은 단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QLED라는 것은 발광 소자가 양자점이에요. 퀀텀 닷을 한국말로 양자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양자점이 들어가는데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이 OLED는 요 증착 요거를 유기 발광층을 만드는 방법이 증착. 이게 좀 어려운 방법인데 용액 공정. 이 증착과 용액 공정을 하는데 이 QLED는 오직 용액 공정으로만 할 수 있어요. 용액 공정이라는 게 조금 설명하기가 조금 그런데 아무튼 이제 용액 공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발광을 하는 물질들을 어떤 유기용매, 그러니까 화학약품 용매에 녹여서 그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거라서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고 값이 싸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용액 공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양장점 발광층을 만들어서 QLED를 만든다. 자,
이게 좀 한 10년 전 좀 교재라고, 아니, 좀 책이어서, 그때 당시에는 한 랩 수준이라는 게 이 양적점 발과층에 관해서 소량을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TV에 보면 양적점 QLED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다 이렇게 상업화를 위해서 대량 생산도 가능해서 지금 TV에도 팔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OLED는, OLED와 QLED 조금, 정리를 좀 해보자. 패널, 빛을 내는 거. 이게 OLED고, 여기에 이제 LCD와 메탈 퀀텀 다 필름이라는 게 있고, OLED는 자체 발광, 그렇죠? 스스로 발광, 스스로 빛을 낸다고 했죠? 그래서 백라이트가 필요 없고, QLED는 백라이트가 필요 있다. 예, 알고 있으면 되겠고, 색 제열률은 OLED가 굉장히 높다. QLED도 높고 응답 속도도 매우 빠르다. QLED도 빠르고. 그렇죠? 자, 두께도 매우 얇고 이것도 얇다. 자, 근데 자, QLED가 보면 자, 봅시다. 버닝 현상이 있어요. 아니, 버닝 현상이 없어요. OLED는 뭔가 빛이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돼서 뭔가 그렇게 해서 색 재현율과 밝기를 좀 밝히는데 좀 제한이 좀 있거든요. 버닌 현상이 어떤 거냐? 이렇게. 자, OLED 버닌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불이 확 이렇게 타는 그런 것 같은 현상인데, 요 LED를 보면, LED, LC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요 LED는 이렇게 이렇게 뭔가 빛을 발광하는 이런 장치가 있는데, 여기서 빛이 밝기 때문에 이렇게 뿌옇게 보여. 뿌옇게. 우리 그 핸드폰에도 이렇게 OLED도 있잖아요. 이게 뿌옇게 보여. 그런데 이 퀀텀 닷은 이렇게 뿌옇게 되는 게 없어요. 없어. 이거 굉장히 좋겠죠. 이게 화질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자, 갖고 이렇게 단점은 OLED는 높은 가격과 짧은 수명. 왜냐하면 그 OLED에 들어가는 발광하는 물질이 유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잦은 버닝 현상. 아까 말했죠? 요 버닝 현상. 그리고 LED TV보다 어둡다. 그렇죠? 이게 왜 어둡겠어요? 혼자 뒤에 백라이트가 없고 그 물질을 자체로 스스로 빛을 내니까 그만큼 더 어두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짧은 수명과 검증되지 않은 안정성이 있다. 자, QLED는 단점이라는 게 뭐 OLED와 비슷한 가격. 뭐 이게 단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버닝 현상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또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마이크로 LED예요. 마이크로 LED. 즉 뭐냐? 요 LED를 조금 더 100분의 1로 작게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화질을 좋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기 마이크로 LED 보면 마이크로 LED features miniature LED array with each micro LED 쭉 읽어보면 여기 뒤에 있죠? 자, 작고, 스몰러, 작고, 브라이터, 좀 더 밝고, 그다고 이미지 퀄리티,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질이 좋고,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렇죠? 마이크로 LED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마이크로 LED에 여기에 있는 이게 빛을 내는 요런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다시라고 이제 다시 더 작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빨리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가 색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디스플레이가 이제 돌돌돌 말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 단계 뭘까? 그 다음 단계. 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라고 이렇게 손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늘려져.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늘려져. 어? 이렇게 고무처럼 이렇게. 이런 디스플레이가 요즘에 많이 좀 이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음? 그죠?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 우리 피부 있죠. 피부에 딱 붙여서 이렇게 움직여도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볼 수 있게. 그죠? 자,
스트레쳐블 OLED는 화면을 늘렸다가 원형으로 회복 가능한 신축성을 가진 디스플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렸다가 다시 놔도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된다. 그죠? 그래서 보면 자, 탄력이 우수한 소재와 가변형 설계를 사용해 상하 좌우로 잡아 늘린 후에도 원형으로 회복되며 옷, 차 등 입체적 표면에 탑재 가능한 프리폼 구현을 한다. 그렇죠? 자, 요거에 관해서 한 3분 30초 돼 있는데 요거 같이 한번 시청해 봅시다. 잠깐만 정지시킬게요. 자, 같이 시청해 봅시다. 폴더블 폰에 이어 자유롭게 늘어날 수 있도록 OLED 소자와 디스플레이에 신축성을 주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늘어난 후에 다시 원상태로 복원 가능하도록 하는 스트레쳐블 기판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갤럭시 폴드를 출시하여 전세계 흥행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올해 초에는 클램쉘 형태의 삼성의 두 번째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을 출시하여 인기몰이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Z 플립의 디스플레이는 커버 윈도우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왔던 기존 후면 폴리이미드 필름 CPI를 대신하여 초박형 광화유리 UTG를 채택한 것으로 기존 대비 내구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2013년부터 국내 소재 기업인 도우인시스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상용화에 성공한 UTG는 30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얇게 가공된 유리에 유연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강화 공정을 거쳐 완성된 것입니다. UTG로 마감된 디스플레이는 CPI와 비교하여 촉감이 매끄럽고 표면이 균일하기 때문에 사용성을 한층 개선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리 고유의 특성인 단단함까지 더해진 장점을 갖고 있어 삼성의 라이벌인 애플도 유리 제조사 코닌과 함께 UTG 연구 개발에 몰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는 폴더블 폰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욱 빠르게 발전해가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기술의 최종 종착지는 롤러블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자유자재로 크기를 바꿀 수 있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는 삼성의 갤럭시 Z 플립이 화면을 한 방향으로만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는 것과 달리 화면을 두 방향 이상으로 변형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2월 한국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유기 발광 다이오드 기반의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스트레쳐블 기판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 분야 학술지인 나노네터스의 온라인판에 게재되었습니다. 연구팀은 화면을 변형했을 때 기판에 가해지는 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동 구조를 형성한 유연 기판을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쳐블 기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스트레쳐블 기판과 기존 유기 발광 다이오드 제조 공정을 활용해 폴더블 디스플레이보다 신축성이 높은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스트레쳐블 기판을 활용하면 스트레쳐블 OLED, 마이크로 LED, 센서 등이 구현 가능하다며 스트레쳐블 및 웨어러블 전자소재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방송 올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재미있게 영상 시청했습니다. 뭐 나도 지금 현재 요 스트러처블 요런 뭐 디스플레이 뭐 유기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시간이 좀 됐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